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 귀멸의 칼날 세계관 최강자 요리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멸의 칼날에서는 적수가 없는 최강의 검사 요리치가 사기적인 강자가 넘치는 주술회전에 들어가면 어떤 활약을 할지 요리치를 주술회전의 이타도리 유지와 대치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 가상 실험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찾을 때가는 매끄러운 진행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요리치는 한 무사 집안의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이마에 붉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 불길 아이라며 전대를 받고 자랐죠. 요리치를 그나마 아껴주고 사랑해주던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신 뒤 그는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우타를 만나 함께 살게 되었고 만 16살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생계를 위해 나무를 하러 산에 갔는데 어떤 곳에서 계속해서 위화감이 느껴졌고 그곳을 따라가 보니 어떤 동굴에 부적이 붙어있는 걸 보게 되었죠. 요리치는 그 부적 주변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기운이 가득하다는 걸 알고 그 부적에 손을 대게 되었고 요리치가 있던 동굴의 공간이 일그러지며 어느 곳으로 말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눈을 뜬 요리치는 꽤나 놀라운 표정을 짓게 되었는데 그곳은 자신이 살던 곳이 아닐 뿐더러 온통 처음 보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아까 봤던 동굴의 흔적 그리고 자신이 나무를 하러 갔던 곳에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살던 시대에 수백 년이 지난 시대라는 걸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리치는 순간 어떤 기묘한 느낌을 받아 그쪽을 봤고 그곳은 엄청난 위화감이 넘쳐났죠. 한편 그 건물 안에 있던 인간들 그들은 한 고등학교에 오컬트부로 있던 학생들이었고 우연한 계기로 특급 주물인 요메스쿠나의 손가락을 얻게 되었는데 그 손가락에 이끌려 주령들이 튀어나와 그들을 습격했습니다. 그 특급 주물을 회수하러 온 조술사 메구미는 자신의 식신들을 사용해 주령들을 대체하려고 했지만 예상치 못한 주령의 공격당해 나가 떨어지게 되었죠. 그때 메구미와 함께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뛰어왔던 이타도리 유지 선배와 메구미를 구하기 위해 창문을 깨고 들어갔는데 그 순간 또 한 명이 창문을 깨고 들어왔고 그는 바로 요리치였습니다. 요리치는 엄청난 속도로 그 주령들을 주먹으로 쳐 날려버렸고 메구미는 너 뭐지? 주령이 보이는 거야? 라고 묻자 요리치는 이 커다랗고 기분 나쁜 녀석들이 안 보일 수가 있겠냐고 했죠. 요리치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령의 모습들도 완벽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리치는 이 거대한 주령들보다도 더욱 이질적이고 소름 끼친 존재를 발견했는데 그건 바로 스쿠나의 손가락이었죠. 주령이 그 손가락을 먹으려고 하자 메구미는 저걸 주령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고 요리치는 빠르게 뛰어가 그 손가락을 낚아챘습니다. 그렇게 주령들을 박살낸 다음 요리치는 도대체 이것들은 무엇이냐고 이 손가락은 또 뭐냐고 했죠. 메구미는 주령은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에서부터 자라난 존재들이며 주력을 잘 다룰 수 있는 주술사가 아니면 주령의 존재를 이렇게 확인하고 때려 죽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다른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리고 그 손가락은 로맨스쿠나의 손가락 역사상 최악의 주술사였던 자의 손가락이지 자 그걸 나한테 넘겨줄래? 라고 하며 누군가가 다가왔죠. 요리치는 그를 보고선 엄청나게 경계했고 순간적으로 저자에게 이 손가락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안대로 눈을 가리고 있었지만 요리치의 눈에는 그가 숨겨놓고 있는 푸른 눈이 보였고 저자는 지금껏 만나본 적 없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인물 이 손가락을 나쁜 의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 남자는 어이 그 손가락은 위험하니까 내가 가져가야 해 어서 줘 너 그거 가지고 있다간 죽을 수도 있다 라며 가볍게 말했고 요리치는 그 남자의 말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요리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다른 존재에게 위협을 느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싸움을 즐겨하진 않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질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았었기에 그를 앞에 두고 전투태세를 갖췄죠. 그 남자는 오호 그냥 건넬 수는 없다는 건가? 네 녀석 확실히 수상한데? 나는 특급 조술사 고조 사토루라고 한다. 넌 이름이 뭐지?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나는 지이쿠니 요리치 평범한 나무꾼이다 라고 했죠. 사토루는 그럼 실력 좀 볼까? 라고 하며 가볍게 요리치에 접근해 손가락을 낚아채려고 했는데 요리치는 그런 사토루의 움직임을 읽고선 피해버렸습니다. 사토루는 자신의 공격을 피했다는 것에 엄청나게 흥미로워했고 좀 더 속도를 올려봐? 라고 하며 더 빠르게 요리치를 공격했죠. 요리치는 계속해서 그 공격을 회피하며 뒤로 빠졌고 사토루는 이야 엄청 감이 좋구나 라며
술식을 사용해 요리치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요리치는 사토루 쪽으로 끌려가며 사토루의 거점을 찾았고 그대로 그곳을 향해 주먹을 날렸죠. 하지만 요리치 주먹은 사토루의 몸에 닿기 전에 멈춰버렸고 요리치는 이 남자에게 물리적인 타격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토루는 확실히 너 재능이 넘치는 것 같은데? 진짜로 정체가 뭐지? 이 움직임은 평범한 나무꾼이 아니야 라고 말했죠. 요리치는 자신에게는 무기도 없는 상황이기에 이 남자로부터 도망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이대로 있다가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빼앗게 될 테니 차라리 확실하게 이 손가락을 자신의 선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판단을 했죠. 그렇게 요리치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삼켜버리고 말았고 메구미와 사토루는 그걸 삼켜버리면 어떡해? 라고 하며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사토루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인간에게는 독약이나 다름없기에 곧바로 죽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 요리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렇지 않게 멀뚱멀뚱 서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요리치 얼굴에 여러 개의 눈이 나왔고 그 눈에서는 드디어 부활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토루는 루메 스쿠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스쿠나는 뭐지 이 자식? 이라며 갑자기 슉 들어가게 되었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요리치 몸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사토루는 흥미롭다는 듯이 스쿠나를 눌러버린 건가?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라고 웃었고 네가 특급 조물인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어 스쿠나가 내 몸에서 깨어나 버렸으니 아마 넌 주령으로 간주되어 주술계에서 널 퇴치하라고 명령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굳이 그걸 먹어버렸냐며 이렇게 되면 널 퇴치할 수밖에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요리치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죽일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라고 말했고 사토루는 너 마음까지 꿰뚫어보나? 라고 하며 호탕하게 군 뒤 그래 주술계 사람들은 내가 막을 수 있지. 너를 처형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겠지만 내가 그것을 보류시키겠다. 내가 볼 때 너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삼켜도 버틸 수 있는 그릇 너를 이용해서 스쿠나의 모든 손가락을 모은 뒤 한꺼번에 처분해야겠어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자신이 남들과 다른 능력을 지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태어난 이유가 어쩌면 이 일을 하기 위해 스쿠나라는 존재를 없애기 위한 그릇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리치는 그럼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고 사토루는 너 지금 몇 살이냐? 라고 물었죠. 요리치는 만 16살이라고 했고 사토루는 메구미 쪽을 보며 오 메구미 너랑 동갑이네. 그럼 너 이제부터 도쿄 주술고전에 입학해라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확실히 고조 사토루가 이상하고 가벼운 느낌의 인간이긴 하지만 나쁜 인간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그 후에 메구미에게 들은 설명으로 고조 사토루는 현대 최강의 주술사이자 주술고전의 선생님이라는 걸 듣게 되었죠. 그렇게 주술고전에 입학하게 되었고 사토루는 요리치에게 기본적인 주력의 운영 방식을 알려주었는데 요리치는 천재 그 자체로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해버리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주령을 뵐 때 효과적인 칼 모양의 주구를 쥐어주자 요리치는 그야말로 엄청난 수준의 검수를 구사했고 사토루는 너는 검만 써도 되겠다 라고 했죠. 그러다가 사토루는 새로 전학 올 학생이 있다면서 그 아이를 마중 나가기 위해 함께 갔고 시골에서 올라온 노바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 요리치와 노바라를 시험하기 위해 주령이 나오는 어떤 건물에 데려갔고 이곳에 있는 주령을 재령하고 갇혀있는 인간을 구출해오라고 했죠. 노바라와 요리치가 그 건물로 들어가자 메구미는 사토루에게 요리치라면 역시 괜찮겠죠? 라고 물었고 사토루는 요리치는 아마 유타를 이은 특급 조술사가 될 녀석이다 라고 했습니다. 메구미는 유타 선배가 그렇게까지 강한가요? 겉보기에는 딱히 별거 없어 보였는데 요리치와 비교가 될 정도라니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요리치가 건물에 있는 주령들을 순식간에 베어버리고 아이를 유유히 구출해왔죠. 같이 따라 나온 노바라는 이 녀석 뭐야? 엄청 강해 라고 놀랐고 사토루는 노바라의 능력은 검증 못했지만 알아서 잘 하겠지? 라며 얼렁뚱땅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후 소년원에서 주령에 의해 많은 죄수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무에 참가하게 된 요리치, 메구미, 도바라 그곳에는 아주 위험한 주령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냥 탐색만 하고 여차하며 도망가라는 임무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으슥한 건물 안에 들어가 탐색을 하던 중 마주친 주령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특급 주령이었고 메구미와 노바라는 저건 우리 같은 학생들이 상대할 수 있는 주령이 아니라면서 엄청난 공포를 느꼈습니다. 메구미는 여기서 도망갈 것만 생각해야 한다고 외쳤지만 요리치는 칼을 빼들게 되었죠. 그 순간 특급 주령은 요리치의 팔을 날려버리기 위해 공격을 했는데 요리치는 내비치는 색을 통해 그 주령의 움직임을 읽은 뒤 아슬아슬하게 피해버렸습니다. 그 뒤 요리치는 그 주령을 향해 칼을 휘두르자
마치 태양의 뜨거운 불길과도 같은 기운이 칼을 들어오게 되었고 그대로 그 주령의 팔과 다리를 베어버리게 되었죠. 그 주령은 엄청나게 당황하며 온갖 공격을 퍼붓었지만 요리치는 빠르게 움직이며 그 공격들을 요리조리 피했고 다시 한번 헤어 곰돌로 그 주령을 갈갈기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메구미와 노바라는 그 모습을 보며 아니 저 주령은 특급이라고 라면서 충격을 먹었고 요리치는 그 엄청난 검수를 구사한 뒤에도 숨 하나 헐떡이지 않고 여유롭게 걸어 나왔죠. 노바라는 너 숨이 차지도 않는 거야? 라고 물었고 요리치는 나는 사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숨이 찬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임무는 주술계의 원로들이 스쿠나의 그릇이 된 요리치를 주기 위해 고조가 없는 틈을 타 일부러 특급 주령이 나온 임무에 배치했던 것. 하지만 요리치는 1대1로 특급 주령을 잡아버렸고 원로계의 계략은 실패로 끝나게 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먼 곳에 있는 특급 주령을 잡기 위해 출장을 갔다 온 뒤 주술계가 자신의 반 학생들을 일부러 특급 주령이 나온 임무에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고조는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주술계의 원로들을 전부 다 죽여버릴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요리치 일행이 특급 주령에게서 살아남고 심지어 그 주령을 재령해버렸다는 것에 역시 내 제자들이야 라고 하며 기분이 풀렸죠. 고조는 일단 원로들이 요리치의 존재를 노리고 있다는 것에 요리치가 스스로를 더 확실히 보호할 수 있게끔 수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주력을 가진 이들과 싸울 때의 여러가지 파이법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한편 강력한 특급 주령들을 모아놓고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던 게토스구루 특급 주령 조고는 그렇게 고조사토로한 녀석이 강하냐고 그래봤자 인간 조술사 특급 주령이 우리에게는 안된다고 자신감을 표출했죠. 게토는 고조사토르는 현대 최강의 조술사 그냥 덤볐다가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단언했고 조고는 그럼 고조사토로만 조심하면 되는 거겠지? 라고 물었습니다. 케토는 오코츠타라는 녀석도 강하긴 하지만 그건 리카라는 특급 원령이 있었을 때이며 지금은 그 원령을 해줘했기에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했죠. 조고는 그딴 인간 하나가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고 자신의 실력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먼저 고조를 찾아내 죽여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조는 밖에 나갔다가 자신을 노리는 특급주령인 조고를 만나게 되었고 조고는 분화하는 마그마의 힘으로 고조를 마구 공격했죠. 조고는 압도적인 힘으로 고조의 주변을 조토화시켜버렸고 뭐야 생각보다 시시한 녀석이군. 역시 인간이 만들어낸 명성은 믿을 게 못돼 라며 길길거렸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고조는 태연하게 서 있었고 조고에게 다가가 자신에겐 그 어떠한 공격도 먹히지 않는 무한 수식에 대해 설명을 했죠. 조고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능력이 있냐면서 당황했는데 고조는 재밌는 생각이 났다며 조고를 훔친 두들겨 팬 뒤 빠르게 순간이동을 해 요리치를 조고에게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고조는 저 화산 대가리는 저번에 너가 만난 특급 주령보다도 강한 녀석이야. 어때? 싸워볼만 하겠어? 라고 물었고 요리치는 조고를 빤히 쳐다보더니 중부할 것 같네요 라고 했죠. 조고는 어디 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녀석이 자신을 상대로 겁도 안 먹고 여유로운 말을 한다는 것에 어이가 없었고 오히려 다른 인간이 있는 상황이면 자신이 더욱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듣기로는 고조는 자신의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성향을 가졌기에 여차하면 저 학생을 인질로 잡으면 고조를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죠. 조고는 씩 웃으며 저런 녀석은 단번에 녹여버리겠다며 에너지를 폭발시켰고 요리치는 슥 자신의 칼을 꺼내 헤어업을 시전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조고에게서 날아오는 공격들을 전부 다 베어버렸는데 조고는 어떻게 칼로 내 공격을 뺄 수 있지? 라고 놀랐고 고조는 요리치가 쥐고 있는 칼이 붉게 물든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칼에 자신이 가진 주력을 집어넣은 건가? 아주 정교하게 응축된 주력이군 이라며 흥미로워했죠. 조고는 화력 충들을 보내 요리치와 함께 폭발을 시켜버리려고 했는데 요리치는 그 화력충들이 폭발할 것을 내비치는 세계로 읽었기에 자신의 주변에 빠르게 칼을 휘둘러 검압을 만든 뒤 그 폭발이 닿지 않게끔 했습니다. 조고는 저 자식은 도대체 뭐야? 라고 당황했고 요리치는 빠르게 뛰어가 조고의 복부를 베어버렸죠. 조고는 고조에게 타격을 못 입히는 것도 모자라 이런 꼬맹이에게까지 밀린다는 것에 극도로 분노했고 두 놈 다 제가 되게 해주겠다며 영역 전개를 시전해 둘을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요리치는 조고의 뜨거운 영역 안에 들어가자 이곳은 뭐죠? 라고 물었고 고조는 저 녀석이 만든 영역 넌 딱히 놀라지도 않는구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공격이 필중 효과로 작용하기에 내 무한의 수식도 뚫을 수 있지 라고 했죠. 요리치는
그럼 이곳을 나가야겠군요 라고 했고, 고조는 영역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긴 하다며 주력으로 받아치거나 자신도 영역 전개를 시전하거나 아니면 영역의 빈틈을 찾아 안에서 부숴버리거나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라며 영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위해 널 부른 거고, 이 정도면 충분히 교육이 된 것 같으니 내가 영역을 써서 이곳을 깨뜨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요리치는 갑자기 튀어나가 어떤 곳을 향해 해역 참격을 날렸고, 그러자 조고의 영역이 금이 가며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고조는 너 방금 뭐 한 거야? 라고 물었고, 요리치는 빈틈이 보이길래요 라고 했죠. 조고는 이 상황들이 그저 어이가 없었고 괴물이 2명이다 라고 생각해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어느새 고조가 다가왔고 일단 네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는데? 라고 하며 조고의 머리통을 뽑아버렸습니다. 조고는 압도적인 힘, 이게 현대 최강의 주술사 라고 하며 격차를 실감해 절망감이 들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빠르게 조고의 머리통을 낚아챈 뒤 달아났고, 요리치가 쫓을까요? 라고 하며 곧바로 뛸 자세를 취하자 고조는 요리치를 만류하며 특급 주령끼리 서로 돕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이거 아무래도 배우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뒤 고조는 그런 이변을 조사하기 위해 출장을 나가게 되었고, 자신의 세타로 고등학교 시절 후배인 1급 주술사 나나미 켄토를 요리치에게 붙여줬죠. 나나미와 요리치는 영화관에서 몇 명의 양아치들이 사망했다는 사건을 접한 뒤 그 행위를 벌인 주저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준페이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요리치는 준페이를 내비친 세계로 보고선 이자에게는 사람들을 그렇게 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지만 뭔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동요하고 있는 걸 보아 그 범인의 존재를 만난 적이 있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죠. 요리치는 그냥 준페이가 그 현장에 있었고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생각해 준페이가 아닌 주저사나 주령의 존재를 찾았는데, 어느 날 준페이가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빠르게 가게 되었습니다. 요리치의 눈에 비친 준페이 몸속에는 주력이 흘러넘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며칠 사이에 몸에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준페이는 사실 게토의 계략에 의해 엄마를 잃게 되었고, 특급 주력 마이토에게 속아 신체를 개조당해 주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요리치는 준페이에게 그만두라고 소리쳤지만 준페이는 복주에 날뛰었고, 요리치는 그런 준페이의 공격을 전부 다 피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마이토가 준페이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냐? 라고 하며 다가왔고, 준페이의 몸을 신체 개조해 괴물의 모습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주변에는 마이토가 만들어 놓은 개조인간들이 다가와 요리치를 둘러싸 공격했습니다. 요리치는 그 개조인간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들은 주령이 아닌 인간이었던 존재들. 그때 마이토가 씩 웃으며 이 개조인간들은 내가 영혼을 개조해 만든 것들, 이것들을 죽이게 되면 살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라고 했죠. 요리치는 이 인간들을 원래대로 돌릴 수 없나? 라고 싸늘하게 물었고, 마이토는 내게 순순히 죽어준다면 이 인간들을 되돌려주지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리치는 마이토의 마음을 꿰뚫어봤고, 넌 내가 죽더라도 이 인간들을 되돌릴 마음이 없잖아 라고 했죠. 마이토는 정답이라고 하며 개조인간들로 하여금 요리치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요리치는 해협을 사용해 개조인간들을 전부 다 베어버렸고, 마이토는 이거 완전 가차없는 살인마잖아 라며 조롱했죠. 요리치는 애초에 인간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흔했던 시대의 사람, 특히나 무사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적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토는 개조인간들이 전부 다 사망하자 이제 내가 제대로 놀아주지 라고 하며 요리치를 공격했고, 요리치는 싸늘하게 정색하며 네 녀석은 용서 못해 라고 하며 베어버렸죠. 마이토는 영혼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잘린 몸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정도 공격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날아오는 요리치의 공격은 마치 마이토의 영혼을 노리는 듯 정확히 날아왔고, 마이토는 이 녀석 내 영혼의 위치를 알고 있어? 심지어 기억해서 위치를 옮기고 있는데도? 라며 당황했죠. 그때 지원하러 온 나나미도 합세해 마이토를 공격했고, 나나미는 요리치에게 마이토의 수식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걸 전부 설명해줬습니다. 마이토와 나나미는 요리치가 준페이를 주시할 때 마주쳐 치열한 싸움을 벌였었고 서로의 기술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마이토는 뭐야, 그 녀석은 나를 상대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던데? 네가 말해줬던 게 아니었나? 라고 물었고, 나나미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다시 뛰어들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이토는 영역 전개를 시전해 나나미를 끌고 들어가 버렸죠. 나나미는 이 영역에 들어와 버린 순간
자신의 죽음은 확정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마이토의 영역이 밖에서 깨지며 요리치가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나나미는 이 바보야, 이 안에 들어오면 너도 죽게 된다고 라며 당황했지만 마이토의 영역 안에 요리치가 들어가자 마이토의 공격이 요리치의 영혼을 건드는 과정에서 몸속에 있던 요메스쿠나와 마주치게 되었고 요메스쿠나는 불쾌하다며 마이토를 갈갈기 찢어버렸죠. 그렇게 마이토의 영역은 깨지게 되었고 요리치와 나나미는 마이토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격을 했지만 마이토는 몸의 형태를 바꾸어 하수구 속으로 들어가 버리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마이토는 반드시 저 자식을 죽여버리겠다며 부들거렸고 요리치 역시 다음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며 주먹을 꽉 쥐었죠. 그 뒤 요리치는 보조가 출장해서 돌아와 학교로 복귀하게 되었고 학교에서 마침 교토 주술고전과 교류회를 한다며 다들 들떠있는 상태였습니다. 요리치는 교류회가 뭐냐고 물었고 주술고전 학생끼리 1년에 한 번씩 서로의 실력을 뽐내는 일종의 체육대회와도 비슷하다고 했죠. 작년에는 오쿠추타라는 선배가 혼자서 교류회를 다 쓸어버리는 바람에 쉽게 끝났다며 이번에 교토 주술고전 측에서 이를 갈고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이번에 그 유타란 선배는 안 나오냐고 물었고 메구미는 그 선배는 지금 어떤 임무를 받고 해외로 나가 있는 상태라고 했죠. 노바라는 학생인데 해외까지 가는 거냐며 나도 해외 가고 싶다고 방방 뛰었고 옆에 있는 마키가 유타는 학생이면서 특급 주술사라 갈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토 주술고전과 교류회가 시작이 되었고 교토 주술고전의 학장은 학생들에게 몰래 스쿠나의 그릇인 요리치를 사고로 위장해 죽이라는 명령을 했고 그 학생들은 모두 요리치를 노리게 되었죠. 특히 교토 주술고전의 최강 1급 주술사인 토도 아오이가 빠르게 요리치에게 뛰어왔고 너 어떤 취향의 여자를 좋아하냐? 라고 물었고 요리치는 덤덤하게 우타 라고 답하며 이 시나리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토도 아오이는 요리치의 우타라는 대답에 우타?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인 건데? 라고 물었고 요리치는 흑요석 같은 눈동자를 가진 아이야 라고 답했죠. 아오이는 시시하구만 이 녀석은 내가 상대할 테니까 다들 꺼져 라고 외쳤고 교토의 다른 학생들은 아오이가 이런 식으로 점찍은 상대와의 싸움을 방해하며 자기네들한테까지도 공격을 할 막무가내인 녀석이란 걸 알았기에 다른 쪽으로 가 다른 도쿄 고전 학생들을 상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오이는 한 방에 쓰러지 마라 라고 하며 빠른 속도로 뛰어가 요리치에게 주먹을 날렸고 요리치는 내비치는 세계로 아오이의 몸을 보고선 슥 그 공격을 피해버렸죠. 아오이는 확실히 몸도 강력하게 단련되어 있고 덩치에 맞지 않은 스피드와 파워를 겸비했지만 지난번에 만났던 특급 주령들에 비하면 무난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오이는 자신의 공격을 여유롭게 피한 요리치를 보며 열이 받았고 더욱 빠르게 요리치의 공격을 쏟아부었는데 요리치는 슥슥 전부 다 피한 뒤 칼등으로 적당히 쳐 아오이를 날려버렸죠. 아오이는 그 공격에 겨우 낙법을 취했고 저 녀석이 칼등이 아닌 칼날로 베었다면 자신의 양팔이 모두 날아가 버렸을 거라는 생각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오이는 작년에 오쿠추타에 이어 또다시 이런 새파란 녀석에게 패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소식을 해방하려고 했죠. 한편 판다는 마키에게 저 요리치라는 녀석을 토도 아오이와 붙여도 되겠냐고 했고 마키는 저 토도 아오이라는 녀석은 괴물이라고 작년 백기야행 때 혼자서 1급 주령 5마리, 특급 주령 1마리를 때려주겠다며 지금 최악의 패턴은 우리 모두 저 녀석에게 덤볐다가 전멸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바라는 그런 괴물이 있는데 작년에는 우리 학교가 이겼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고 마키는 유타가 있었으니까 이라고 말해 옆에 있던 판다와 토게는 충분히 설득이 되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교토고전의 학생들과 도쿄고전의 학생들은 서로의 능력을 써서 한바탕 맞붙게 되었는데 갑자기 고전 안에 장막이 쳐지게 되었고 학생들은 그 이변을 눈치채 이게 무슨 일이냐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메구미 일행은 특급 주령 하나미와 마주치게 되었고 본능적으로 몸이 공포로 짓눌렸지만 선생님들이 오기 전까지 버텨야 한다며 하나미와 전투를 시작했죠. 한편 요리치는 토도 아오이의 몸에서 갑자기 주력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 알았고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몰라 그를 경계했는데 갑자기 아오이는 하늘을 쳐다보며 왜 지금 장막이 쳐지는 거지? 라고 의아했습니다. 요리치의 예민한 오감에는 이 고전 안에 특급 주령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고 이 느낌은 저번에 조고의 머리를 들고 달아났던 그 주령이라는 것을 알았죠. 아오이는 이곳에 뭔가가 온 것 같군. 하지만 그런 게 우리의 결판을 방해하면 안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며 전투 태세를 취했고 요리치는 당신은 확실히 다른 학생들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 특급 주령이 다른 이들을 해칠 거예요. 부디 힘을 보태주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자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뽐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를 할 수 있는 다정한 성격이었기에 아오이의 궤양되어 있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제안을 했죠. 아오이는 요리치의 정중한 부탁에 곧바로 감격을 했고 좋아 이제부터 우린 베스트 프렌드다 라고 했습니다. 주술고전 바깥쪽에서 학생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관계자들은 갑자기 주저사로 인해 장막이 쳐진 것에 학생들이 위험하다며 달려나갔고 고조 역시 곧바로 뛰어갔는데 그 결계는 오직 고조 한 명만을 막기 위해 설계된 것이었기에 고조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때 하나미와 싸우고 있던 이누마키, 카무, 메구미, 마키는 하나미의 압도적인 전투력에 무참히 짓밟혔고 마키는 하나미에게 붙잡혀 위기에 처했습니다. 메구미는 마키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술식을 쓰려고 했지만 그 순간 마키가 그만두라고 우리가 할 일은 끝났다고 했죠. 그러자 마키를 묶고 있는 하나미의 나무가 그대로 베어져 버렸고 아오이와 요리치가 하나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요리치는 역시 저번에 그 주령 혹시 네 동료 중에 얼굴이 누더기처럼 되어있는 주령이 있나? 라고 물었고 하나미는 마이토를 말한 건가요? 라고 했죠. 요리치는 그 주령 지금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고 하나미는 당신이 굳이 찾지 않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게 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렇다면 넌 여기서 곧장 죽여버려도 되겠군 이라고 하며 헤어업을 시전했고 하나미는 스쿠나의 그릇 한번 얼마나 강한지 볼까요? 라고 하며 요리치의 발 밑쪽에 나무 뿌리들을 올라오게 공격했죠. 하지만 요리치는 이미 땅에서 공격이 올라오는 진동을 느꼈었고 그대로 높이 뛰어 그 공격을 피했는데 하나미는 일부러 그것을 노린 것 높이 뛰어오른 순간 무방비 상태가 되죠. 라고 하며 다시 나무뿌리 공격을 했습니다. 요리치는 헤어업을 시전해 그대로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격을 베어버렸고 빠르게 작제한 뒤 하나미의 몸쪽을 향해 칼을 휘둘렀죠. 하나미의 몸은 엄청나게 단단했기에 보통의 주구들은 하나미에게 제대로 된 충격을 줄 수 없었지만 요리치의 주력이 담긴 혁도에는 그대로 크게 베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미는 이 정도면 산도 베어버릴 수 있는 수준 너무 강하다 라며 깜짝 놀랐고 빠르게 뒤로 빠져나와 몸을 재생하려고 했죠. 하지만 요리치의 베인 부분은 계속 타들어가며 엄청난 고통을 줬기에 저건 무슨 술식이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빠르게 요리치가 치고 달려나가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었고 하나미는 나무들을 만들어내 방어를 했지만 요리치의 검사 앞에서는 방어가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미는 예전 고조와 요리치에게서 벗어날 때처럼 꽃가루를 뿌려 요리치의 정신을 빼놓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요리치가 하나미의 뒤쪽에서 나타나 하나미를 베어버렸죠. 하나미는 말도 안 돼 순간이동이라도 한 건가? 아니 아까 순간적으로 저 근육 남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었는데 라며 아오이 쪽을 신경 썼습니다. 아오이는 내 친구가 아까 힘을 보태주라고 했었거든 이라고 하며 하나미를 향해 뛰어나가 주먹을 날렸고 하나미는 아오이의 주먹에 맞고 이 녀석 역시 엄청나게 강하다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국 주력량 자체는 내가 압도적 스쿠나의 그릇도 지금껏 내게 그런 파워의 공격을 했으면 지금쯤은 분명히 지쳤을 테지 라고 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하지만 요리치는 수많아 헐떡거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미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고 뒤쪽에서는 아오이가 계속해서 무식한 펀치를 날렸죠. 하나미는 그렇다면 계략을 바꿔서 한 녀석이라도 먼저 치명적인 부상을 입혀놔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오이와 요리치가 앞뒤로 뛰어오자 상대적으로 리치가 짧은 아오이 쪽에 공격을 퍼부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오이가 다가오길 기다렸는데 아오이는 순간 부기우기 라고 하며 박수를 쳤고 그러자 아오이의 위치에서 요리치가 나오며 그대로 하나미의 목을 베어버렸죠. 아오이는 내 술식은 박수를 쳐서 두 대상의 위치를 뒤바꾸는 것 이라고 웃으며 말했고 그때 마침 장막을 깨버린 고조 사토루가 하늘에서 뭐야 요리치가 그 나무 녀석을 죽여버린 건가? 라며 머리를 극제였고 고전에 침입한 다른 주저사들에게 달려나가 그대로 그 주저사들을 제압해버렸습니다. 그 뒤 중지되었던 교류회가 다시 재개되었고 사토루는 이번 사건이 아무래도 고전 측에 공범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철저히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한편 개토 속으로는 이번 습격 사건에서 큰 전력이었던 하나미가 재령당해버렸다는 것에 꽤나 아쉬움을 표출했습니다. 하나미라면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역시나 고조 사토루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었던 건가 싶었죠. 그렇게 그 사건이 끝나고 요리치는 노바라와 함께 스쿠나의 손가락을 회수하기 위해 임무에 파견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캐치즈와 에소우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몇 번의 D급 주령과 싸운 뒤 주술전에 있어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보이게 되었고 그들의 수식은 요리치에게 아무런 데미지를 입지 못했죠. 그렇게 요리치는 해협으로 빠르게 그들을 베어버렸는데 그들은 죽어가면서 애절한 형제를 보여줬고 요리치는 자신의 쌍둥이 형 미치카츠가 떠올라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노바라는 그런 요리치를 보고선 또 저 녀석이 다 해치웠네? 앞으로 저 녀석이랑 같이 다니면 완전 임무 개꿀 이라고 신나했죠. 그런데 스쿠나의 손가락을 회수해 메구미에게 주려고 하는 순간 요리치 손에서 스쿠나의 입이 나와 그 손가락을 집어삼켜버려 요리치 몸속에 들어간 스쿠나의 손가락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 뒤 시부야에 있는 도쿄 백화점을 중심으로 400m 반경에 장막이 발생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고조 사토를 불러오라는 소리를 했죠. 이건 고조를 끌어들이기 위해 수많은 시민들을 인질로 잡은 것. 주술계 상층부는 고조에게 장막 안으로 들어갈 것을 지시했고 고조는 자신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짓까지 했다는 것에 엄청나게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자 초소우와 초고 그리고 특급주령 다곤이 고조를 공격했고 고조는 시민들이 휘말릴까봐 제대로 힘을 낼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마이토에 의해 신체 개조된 인간 천여 명이 지하철을 통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다른 인간들을 죽이기 시작하자 고조는 더 이상의 피해를 늘리지 않기 위해 영역 전개를 하기로 결단했고 고조의 영역전개 무량 공처를 0.2초 동안 시작한 뒤 해제 후 299초 동안 천여 명의 개조인간들을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그 뒤 고조는 더욱 분노한 상태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그 앞에 어떤 상자가 놓여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것은 바로 특급 주물 옥문강. 옥문강의 발동 조건은 당사자가 움직임을 멈춘 채 내내 시간이 1분 이상 흐를 것. 그때 마침 게토수구루의 목소리가 들렸고 고조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1분이 훨씬 넘는 몇 년간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고 옥문강의 조건에 해당되고 말았습니다. 게토수구루는 고조의 가장 절친했던 친구 특급 주술사였지만 흑화해 주저사가 되어버렸고 작년에는 백기양이라는 거대한 소동을 벌였다가 오코츠우타에게 패배한 후 고조에게 살해당했던 인물이었죠. 고조는 자신이 분명 죽였던 가장 친한 친구가 살아 걸어 나오자 멘탈이 붕괴되었는데 고조의 육안으로 봐도 게토의 주력이나 모습, 목소리 모든 것이 오리지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혼만은 그를 게토로 인정하지 않았고 게토수구루는 어떻게 알았냐면서 머리의 뚜껑을 열며 게토에 내에 어떤 술식이 새겨져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는 바로 켄자쿠, 1000년 이상을 살아온 주저사로 텐겐을 인류와 융합시킬 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그 계획이 실현이 되려고 할 때마다 육안을 가진 술사가 나와 방해를 해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야 이번에는 육안의 술사인 고조부터 봉인을 시킬 것으로 계획을 바꿨던 것. 고조는 나를 봉인시킨다고 해도 예전 그 몸을 두드려 패버린 게 누구인지 기억 안 나냐고 유타라는 존재가 있다고 했죠. 켄자쿠는 유타는 무조건적인 술식 모험과 무제한의 주력 출력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얘기했고 그는 아무리 해도 결코 네가 될 수 없다며 드라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옥문강에 봉인이 시작되고 고조는 옥문강에 빨려 들어가며 유타 말고도 요리치라는 존재가 또 있다는 걸 모르나? 라고 혼잣말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고조가 장막 안으로 들어간 후에 요리치는 1급 주술사 메이메이와 함께 지하철 선로를 따라 들어가던 중 어떤 수상한 기계에서 고조 사토루가 봉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요리치는 그 기계에는 주력이 담겨져 있고 그 주력은 이전에 교류에서 봤던 교토고전의 메카마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메이메이는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며 이 녀석이 그들의 첩자인 거 아니냐고 의심했죠. 메카마루는 자신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증거라며 고조 사토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만 나오도록 설정해 놓은 것, 자신은 이미 죽은 상태이며 마지막으로 설정해 놓은 술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메카마루는 자신이 심어놓은 기계로 고조 사토루가 옥문강에 봉인이 되었지만 그 옥문강이 고조를 전부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에 그 자리에서 옮길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았죠. 메카마루는 고조 사토루가 없으면 이 나라의 비술사들이 전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아군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 옥문강을 회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메이메이는 요리치에게 여기는 내가 맡을 테니 너는 고조의 봉인 소식을 알리라고 했고 요리치는 빠르게 뛰어나가 건물 밖으로 나갔죠. 요리치는 한 번에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 곧바로 건물 옥상 위로 올라간 뒤 고조 선생님이 봉인당했대요 라고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들은 메구미, 나나미, 이노는 요리치 쪽으로와 대책을 세웠고 일단 주술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장막을 걷어내기 위해 그 장막을 친 주저사를 처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나미는 일단 자신은 1급 술사로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기에 다른 장막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요리치는 자신의 예민한 감각을 이용해 주술사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냈죠. 그들은 엄청난 높은 건물 옥상에 모여 있었는데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낸다고 해도 그 건물 입구에는 수많은 개조인간들이 있기에 쉽게 올라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쪽으로 누군가가 착지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들이 그쪽을 보니 바로 요리치가 있었죠. 그들은 요리치에게 어떻게 여기 온 거지? 라고 물었는데 요리치는 그냥 뛰어올랐다 라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메구미의 식신의 힘으로 이노 역시 도착을 했고 이노는 선배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여긴 내게 맡기라고 했죠. 메구미는 누에를 활용해 주저사 아와사카를 땅으로 추락시켜버렸는데 아와사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고 메구미는 저 형은 도대체 뭐냐며 당황했습니다. 메구미는 다시 식신들과 함께 아와사카를 공격했는데 아와사카는 마치 데미지를 받지 않는 것처럼 멀쩡한 상태로 반격을 해 메구미를 날려버렸죠. 아와사카의 소식은 바로 역전으로 강한 공격을 약한 공격으로 바꿀 수 있었죠. 요리치는 그 순간 빠르게 아와사카에게 다가갔고 아와사카는 그래 한번 혼신의 힘을 다해 공격해봐라 라고 도발을 했습니다. 아와사카는 요리치가 큰 공격을 하면 그 틈을 노려 카운터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 아무리 강한 술사라도 이 공격에는 지금껏 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요리치가 공격을 시전하자 아와사카는 술식을 발동했는데 그 순간 요리치는 칼날을 아와사카의 눈앞에서 멈춘 뒤 발로 살짝 툭 차버렸고 아와사카는 약한 공격이 반대로 강하게 역전되어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요리치는 내비치는 세계를 통해 방금 전 메구미와 싸울 때 몸의 변화를 지켜보았고 그 술식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였죠. 아와사카의 술식이 풀리자마자 요리치는 그대로 해협을 써 아와사카를 베어버렸고 아와사카는 지금껏 고조 사토르라는 녀석 때문에 숨죽이고 살아오다가 이후 고조가 봉인이 되어서 이제 내 세상이 다시 오나 싶었는데 이 녀석은 또 뭐냐며 절망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주술사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막이 거치게 되고 다른 쪽에서 싸고 있는 이노와 합류하려고 했는데 순간 이노가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는 게 보였고 요리치는 빠르게 뛰어가 이노를 받게 되었죠. 이노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 요리치는 그 옥상 쪽을 주시했지만 아까 있던 그 주저사들의 기척은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기에 이노가 전부 처치하고 자신도 기력을 다해 쓰러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메구미는 이노를 위험하지 않도록 바깥에 내보내기 위해 갔고 요리치는 지하역으로 홀로 뛰어갔죠. 그곳에서 마주친 것은 바로 초소우. 초소우는 일전에 자신의 동생들을 죽인 요리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그를 잡고 있었고 요리치를 마주치자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요리치는 초소를 보고선 인간과 주령의 혼혈, 저번에 만났던 그대와 같군 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에게 노골적인 분노를 품고 있는 거 보니 그들의 가족인 것 같다는 판단을 했죠. 초소우는 피를 훔축해 빠르게 쏘는 처녀를 시연해 요리치를 향해 날렸고 요리치는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그 처녀를 칼로 막았지만 그 파워에 뒤로 쭉 밀려왔습니다. 초소우는 음소의 속도를 내는 내 처녀에 반응을 했다고? 라며 당황하다가 하긴 내 동생들을 죽인 정도라면 분명한 실력자 나도 동생들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요리치는 해협을 시연했고 초소우는 처녀를 다시 조준해 요리치를 향해 쐈습니다. 요리치는 빠르게 뛰어다니며 그 처녀를 피했고 초소우는 그렇게 빠르게 뛰면 결국 금방 지치게 될 터 난 주력이 남아있는 한 피가 모자라서 쓰러질 일은 없으니 계속해서 쏘다보면 지친 요리치가 처녀에 맞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무리 쏘고 또 쏴도 요리치는 지칠 생각이 없었고 처음과 똑같은 속도로 일제히 피했습니다. 먼저 체력이 다한 쪽은 조소 쪽이었고 다시 피를 모으려고 집중을 하는 순간 요리치가 뛰어와 초소우를 해협으로 베어버렸죠. 초소우는 동생들의 원수를 갚지 못했다는 것에 분통해하며 쓰러졌고 요리치는 보조를 구하기 위해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한편 나나미는 칼에 찔려 쓰러져 있는 이치지를 쇼쿠에게 인계한 후 다시 지하상가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는 이미 시게모와 노바라가 싸우고 있었고 노바라는 시게모의 기습에 당해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죠. 나나미는 그런 시게모를 보고선 네가 이치지를 칼로 찌르고 다른 보조 감독들도 그렇게 한 거냐고 묻자 시게모는 마치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맞다고 고소했습니다. 나나미는 그의 열이 받아 그대로 시게모를 주먹으로 쳐 날려버렸고 압도적인 전투력 차이로 그를 응징해버렸죠. 그 뒤 나나미는 제닌반과 합류하게 되었고 특급주령 다곤과 마주쳐
그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닌과의 당주 나오비토와 제닌, 마키, 나나미는 출중한 실력으로 다곤을 압도한도 했지만 다곤은 영역 전개를 시연해 그들을 영역 안에 가둬버리게 되었죠. 해변가와도 같은 영역 안에 들어간 이들은 다곤의 필중 효과로 인해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곤의 영역 안에서는 무제한의 물고기 식신들이 튀어나와 그들을 공격했고 나오비토와 나나미, 마키는 이대로 있다가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전멸할 것을 알았죠. 하지만 그 순간 메구미가 그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자신도 영역 전개를 펼치자 다곤의 필중 효과가 사라지게 되며 그나마 조금은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구미의 뒤를 이어 요리치 역시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요리치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물고기 식신들을 전부 다 헤어업으로 베어버렸죠. 다곤은 몇 마리 정도가 더 늘었다고 해도 자신이 우세인 건 마찬가지. 메구미의 주력이 떨어져 영역이 해제되는 순간 다시 필중 효과가 발생해 모든 이들을 죽여버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메구미 역시 그것을 알고 있는 상황, 조금만 더 있으면 자신의 체력이 고갈될 거라며 영역의 틈에 구멍을 만들어 여기 있는 모두를 탈출시키려는 계략을 짰죠. 하지만 그 틈이 생기자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도우지. 아까 전 이노가 빌딩 옥상에서 싸우고 있던 오가미와 오가미의 손자. 오가미는 수식으로 강령술을 시연해 주술사 킬러라고 불리웠던 토우지를 손자의 몸에 강령시켰는데 토우지는 천유 주박으로 인해 주력이 없는 존재였기에 강령술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 토우지는 곧바로 이노를 발라버린 후 자신을 불러낸 오가미까지 단번에 살해해버렸고 강자와 싸우기 위해 전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마키는 토우지를 보고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는데 제닌과의 당주인 나오비토는 저건 그저 망령이라고 말했죠. 토우지는 원래 제닌과의 사람이었지만 주력이 없다는 이유로 홀대받았고 그는 주술사 킬러로 살아갔는데 고조 사토루가 고등학생 시절에 그와 맛부터 그를 한번 죽인 적이 있었던 엄청난 실력자였습니다. 토우지는 마키가 있는 곳으로 순식간에 다가간 뒤 마키가 들고 있는 유운을 뺏었는데 마키는 주력으로 강한 게 아닌 순수한 힘으로 밀려 무기를 뺏겼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죠. 토우지는 이거 참 오랜만이군. 역시 손에 잘 맞는 무기가 최고지 라고 했는데 특급 주구 유우는 애초에 토우지가 애용했던 무기로 토우지가 고조에게 죽은 뒤 게토스루가 가지고 있었고 게토스루가 유타에게 패배한 후 마키의 손에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토우지는 일단 주령부터 한번 죽여볼까? 라고 하며 그대로 다곤에게 뛰어들었죠. 다곤은 토우지를 보고선 주력도 없는 인간이라면 그야말로 최악체로구나 라고 하며 가볍게 공격을 했는데 토우지는 말도 안 되는 신체력으로 다곤을 쳐냈고 다곤은 그대로 엄청난 충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곤은 이게 인간이 낼 수 있는 힘이 맞아? 라고 하며 겨우 일어났는데 요리치 역시 그 틈에 뛰어들어 다곤에게 해업 공격을 했고 다곤은 그 공격을 방어해보려고 했지만 요리치는 내비친 세계로 다곤의 약한 부분들을 공략해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다곤은 이따위 놈들쯤이야 라고 하며 당황했고 원거리에서 식신들로 공격을 하며 거리를 벌리려고 했지만 요리차 토우지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다곤에게 접근해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박살내버렸죠. 마키는 자신들은 거의 꼼짝도 못했던 저 특급 주량을 저런 식으로 박살내버린 두 사람의 실력에 경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우지는 다곤이 죽자마자 그 저기를 요리치에게 돌렸고 그대로 요리치를 붙잡고 외부로 튀어나가버렸죠. 하지만 메구미 역시 요리치를 붙잡고 함께 날려나오게 되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되죠. 요리치는 토우지와 함께 외부로 나간 후 토우지가 엄청난 포스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자 메구미에게 이 남자는 특급 지름보다 위험해 휘말리지 않게 조심해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토우지의 몸을 보고 있으면 온몸이 저리 걸 정도로 긴장이 되었는데 주력이 없는 건 제니 마키아도 같았지만 마키아는 차원이 다른 느낌의 몸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토우지는 너 방금 보니까 꽤 하던 것 같은데 한번 덤벼봐라 라고 손을 까딱거렸고 요리치는 적이라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건가? 빨리 선생님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며 해업을 시전했죠. 토우지는 3절곤의 형태인 특급 주구 유운을 들고 그 자리에서 빙빙 돌리기 시작했고 그 주변에는 엄청난 폭풍이 퍼져나갔습니다. 요리치는 토우지에게서 빈틈을 찾기 위해 주시했는데 도무지 토우지에게서는 빈틈이 보이지 않았고 토우지는 안 덤비면 내가 먼저 간다? 라고 하며 요리치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 공격을 헤어업으로 방어를 했지만 토우지의 압도적인 그 파워에 그대로 튕겨 나가버렸죠. 하지만 낙법 자세로 몸에 받는 충격을 최소화시켰지만 방어를 한 것만으로 온몸이 저릴 걸 정도였습니다. 특급 주구 유우는 특급 주구 중 유일하게 술식 효과가 없지만 순수한 주력의 집합체이기에 사용자의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했고 토우지의 신진력과 합쳐지니 엄청난 시너지를 내게 되었죠. 이번에는 요리치가 먼저 페이오브를 시연한 후에 토우지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토우지가 회피하는 방향을 내비친 세계로 읽어 공격을 했지만 토우지는 그것조차 말도 안 되는 신체력으로 가까스로 피했습니다. 토우지는 어린 녀석이 이 정도의 검술 실력을 가졌나? 그리고 네 녀석의 그 눈, 너도 그 재수없는 유한 녀석처럼 특별한 눈을 가졌나 보구나 라고 했죠. 토우지와 요리치는 그렇게 몇 합을 더 겨룬 뒤 토우지의 힘에 의해 다시 날아가 버린 요리치. 토우지는 그 검술은 어디서 배운 거냐? 라고 물었고 요리치는 내가 만든 검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꽤나 흥미로운 녀석이군 이라고 하며 다시 뛰어들었고 요리치에게 공격을 퍼부으며 또다시 요리치를 날려버렸죠. 한편 다곤이 재령당하고 난 후 다곤의 영역에서 빠져나가게 된 나나미, 마키, 나오비토. 마키는 아까 그 남자는 너무나 위험해 보였다며 빨리 메구미와 요리치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특급주령 조고가 다가왔고 나오비토는 조고를 보자마자 아까 상대했던 다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라는 걸 한눈에 느꼈죠. 조고는 다곤이 죽었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고 곧바로 뛰어가 나나미, 마키, 나오비토를 차례대로 불러 태워버렸습니다. 그 뒤 조고는 스쿠나의 그릇이 분명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녀석들이 찾아주기 전에 어서 스쿠나를 부활시켜야 해 라고 하며 요리치를 찾아 나섰죠. 요리치는 자신이 원래 쓰던 헤어업으로 토우지의 공격을 막아내다가 자신이 기존에 쓰던 검술만으로는 3절군의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아 새로운 동작들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토우지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요리치를 보고선 섬뜩한 기분이 들었는데 순간 이전에 자신을 죽였던 고조가 각성해 자신을 죽여버렸던 게 생각이 났죠. 토우지는 더바인 자신도 고조의 각성에 이끌려 냉철함을 잃고 당하게 되었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냉정을 유지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토우지와의 싸움에서 처음으로 호적스를 만나 숨이 헐떡거릴 정도까지 체력이 떨어지게 되었죠. 토우지의 몸은 그에 비해 강령술로 몸과 몸이 다른 특별한 상황이었기에 몸이 부서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고 그대로 다시 한번 힘차게 윤을 휘둘러 요리치를 날려버렸습니다. 요리치는 그대로 날아가 건물벽에 부딪혀 건물 더미에 깔리게 되었고 토우지는 네 혁이 조금만 더 나이를 먹고 전투 경험이 많았다면 날 이겼을지도 몰랐겠구나 라고 했죠. 그러자 그걸 지켜보고 있던 메구미는 식신을 써 토우지를 공격했고 토우지는 순식간에 그 식신들을 날려버린 뒤 메구미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메구미는 그 엄청난 속도에 반응하지 못했고 요리치는 건물 더미에 의해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로 메구미 조심해!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토우지는 메구미란 이름을 듣고선 이 녀석 이름이 메구미냐? 어쩐지 생긴 꼬락서니가 마음에 안 들더니 라고 했습니다. 메구미는 날 알아? 당신 역시 생긴 건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반박했고 그와 동시에 이 남자를 상대하려면 자신의 모든 수를 다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게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올지라도 어차피 이 남자를 막지 않으면 자신은 죽게 될 거라는 판단을 했죠. 그런데 그때 토우지는 메구미에게 너 성이 뭐냐? 라고 물었고 메구미는 후식으로 메구미다 라고 답했는데 토우지는 갑자기 크하하 웃더니 그 재수없는 유한 자식이 정말로 해냈잖아 라고 했습니다. 메구미는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토우지는 후식으로 메구미 반가웠다 잘됐네 라고 말하며 그대로 자신의 유운으로 자신의 머리를 꿰뚫어버리며 쓰러졌죠. 메구미는 예상치 못한 토우지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지만 요리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뭐야 둘이 부자관계인 걸 모르고 싸우고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닌가에서 태어난 토우지는 제닌가에서 나가 메구미의 엄마를 만나게 되었고 일부러 그녀의 집에 대릴사이로 들어가 후시구로 토우지라는 이름으로 살았었죠. 그렇게 메구미를 낳고 메구미 역시 후시구로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자신이 죽게 되면 분명 주술에 재능이 있는 메구미를 제닌가에서 데려갈 것으로 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고조에게 죽기 전 남길 말이 있느냐는 고조의 물음에 메구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었고 고조는 메구미를 제닌가에 빼앗기지 않고 후시구로라는 이름으로 살 수 있게 해줬던 것. 토우지는 잘 자란 자신의 아들과 그동안 염려했던 부분이 사라지자
굳이 이 세상에 강자로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스스로 강령술을 풀어버렸죠. 한편 토호지와의 싸움이 끝나고 요리치는 건물 자연들을 걷어내며 나오려는 순간 조고가 튀어나와 그대로 요리치가 있던 곳을 거대한 화염으로 데워버렸습니다. 토호지만을 경계하고 있던 요리치는 조고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 그대로 요리치는 칼을 놓치게 되었고 조고는 그 틈에 요리치에게 다가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전부 요리치에게 먹이게 되었죠. 그러자 요리치 몸속에 있던 스쿠나의 힘이 급격하게 강해져 요리치를 대신해 몸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게 된 상황. 조고는 막상 스쿠나와 마주치게 되자 엄청난 공포가 몸을 지배하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쿠나가 깨어나자 미미코와 나나코 달려와 무릎을 꿇었고 스쿠나는 조고의 머리 윗부분을 참격으로 날려버리며 너는 건방지게 왜 양쪽 무릎을 꿇지 않느냐고 했죠. 조고는 그 압도적인 힘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미미코는 스쿠나에게 자신들이 가진 스쿠나의 손가락을 드리고 다른 손가락 한 개의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 부디 게토수구루를 해방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녀들이 말하는 건 게토수구루의 몸을 능유하고 있는 켄자쿠를 죽이는 거였고 스쿠나는 고작 그 정도의 손가락 개수로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 거냐며 그대로 나나코와 미미코를 참격으로 베어 죽여버렸죠. 그 뒤 조고에게 이놈은 내가 이 몸의 주도권을 쥘 수 있겠으니 특별히 이 몸이 직접 상대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한 대라도 내게 공격을 성공한다면 이 시부야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죽여주겠다고 했죠. 조고는 그게 정말이냐며 자신이 스쿠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의 힘이 어디까지 닿는지에 대해 궁금했고 그대로 스쿠나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쿠나는 불을 사용한 녀석인가? 그렇다면 나 역시 불로 상대해주지 라고 하며 조고의 공격에 맞섰고 조고는 스쿠나의 술식은 참격인 줄 알았는데 자신을 능가하는 불까지 쏜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죠. 조고는 아무리 다양한 공격을 해도 스쿠나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했고 스쿠나는 조고에게 어째서 영역 전개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조고는 영역을 쓴다고 해도 영역 싸움에서 질 테니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쿠나는 그런 패배자 근성을 가진 녀석은 강해질 수 없다며 그대로 조고를 쳐 발라버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죽어가는 조고에게 그래도 넌 지난 천년간 상대했던 많은 주령이나 주살 중에서 꽤나 한 편이라고 인정해줬고 조고는 이런 최강의 존재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 만족해하며 죽게 되었습니다. 한편 메구미는 요리치가 스쿠나로 변할 시점에 주령의 기척을 읽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순간 시게모의 습격으로 인해 복부를 뚫려 쓰러지게 되었죠. 시게모는 역시 이렇게 기습하는 맛이 아주 쏠쏠하다며 웃어댔고 메구미는 어차피 이 상황에서는 자신은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자신이 쓸 수 있는 최강의 카드 제닌가의 가장 막강한 주술인 마와라를 소환하게 되었습니다. 마와라는 지금껏 그 누구도 조복한 적이 없는 강력한 식신. 마와라는 튀어나오자마자 곧바로 메구미를 쳐 날려버렸고 메구미는 그대로 가상태에 빠지게 되었죠. 시게모는 이런 괴물을 풀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며 공포에 짓눌렸고 그대로 마와라는 시게모를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쿠나가 튀어나와 시게모를 구했고 이 녀석이 죽으면 메구미 역시 죽음이 확정되어 버린다는 것에 난처한 상황이 되었죠. 스쿠나는 마와라를 쓸 수 있는 메구미의 몸에 관심 있는 상태, 메구미를 죽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메구미의 상처를 반전수식으로 치료한 뒤 직접 마와라를 쓰러뜨려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스쿠나는 곧바로 자신의 주특기인 참격인 회를 시전해 마와라를 베어버렸고 마와라는 그 참격에 맞고 큰 타격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반전수식과 같은 에너지로 몸을 재생시켰고 스쿠나가 다시 한번 참격을 날리자 그 참격을 튕겨내버렸습니다. 스쿠나의 참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격이었기에 참격을 마치 눈으로 보고 막았다는 것에 놀랐고 그 뒤에 마와라의 공격이 날아와 스쿠나는 높이 점프해 피하게 되었죠. 그 뒤 다시 한번 참격을 거우섰고 마와라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쓰러졌다가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씩 웃으며 날 반하게 만드는구나 부식으로 메구미 라고 말한 뒤 영역 전개를 시전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오브가 끝이 나게 되죠. 스쿠나는 마와라를 상대하기 위해 영역 전개 공마 어주자를 시전했고 한 사찰을 기준으로 반경 200m 안에 있는 모든 생물에겐 갈아버리는 듯한 참격인 팔, 무생물들에게는 회를 무제한으로 쏟아내게 되었죠. 그로 인해 수많은 인간들이 죽어나가게 되었고 건물들도 초토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피가 내리는 듯한 사륙의 현장이 벌어졌고 스쿠나는 그것에 눈 깜짝하지 않고
마우라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지켜볼 뿐이었죠. 마우라의 능력은 무엇이든 적응할 수 있다는 것. 처음에 스쿠나가 날린 참격해에 당했지만 그 다음번에는 해를 적응해 막아내버렸으니 이번에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8의 참격으로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소멸시켜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스쿠나는 끊임없이 마우라의 몸을 갈갈기 베어버렸고 마우라의 재생이 끝나려고 할 때 또다시 새로운 기술인 후가를 사용해 그대로 마우라를 폭파시켜버렸죠. 그 모습을 본 시게모는 어휴 이번에도 살았네 라고 하며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시게모의 소식은 바로 기적을 모으는 것. 하지만 스쿠나는 그런 시게모를 그대로 참격으로 베어버렸고 자신의 주도권의 시간이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쿠나는 요리치의 몸으로 바뀌게 되었고 요리치는 스쿠나가 자신의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리치는 엄청난 자책감과 분노가 들끓어 주먹으로 땅을 쳤고 그 주변의 땅이 쩍 갈라졌는데 문득 아직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니 이럴 시간이 없다며 곧바로 자신의 칼을 들고 뛰어갔습니다. 한편 조고에 의해 좌반신이 심하게 불타버린 나나미는 끔찍한 몰골로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자신의 앞에 개조인간들이 보이자 거의 무의식의 상태로 그 개조인간들을 처치했죠. 하지만 마이토가 어느새 다가와 나나미의 몸에 손을 댔고 사실상 나나미는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멀리서 뛰어온 요리이치, 나나미는 요리이치에게 뒷일을 부탁합니다 라는 유언을 남긴 뒤 마이토의 무의전면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죠. 마이토는 오라 안 그래도 너를 엄청나게 찾았는데 역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마지막에 먹어야 하는 거였나? 라고 하며 찌익 웃었습니다. 요리치는 싸늘한 정색을 하며 인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재밌나? 라고 물었죠. 마이토는 크크 무척이나 재밌는데 너는 재밌지 않나? 라고 하며 수백 마리의 개조인간들을 요리치의 앞에 걸어 나오겠습니다. 요리치는 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한 뒤 헤어호흡을 시작했고 그대로 자신에게 뛰어드는 개조인간들을 마구 베어버리기 시작했죠. 마이토는 네가 죽이고 있는 건 바로 인간들이야 알고 있지? 너와 내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죽이고 있는 거라고 라고 하며 요리치의 멘탈까지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맞아 하지만 내 녀석을 놔뒀다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테니 이들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라고 했고 다시 칼을 집어넣은 뒤 싸늘하게 발도 자세를 잡았죠. 마이토는 응? 칼을 집어넣다니? 뭐하는 거야? 라며 흥미로워했는데 그 순간 수많은 개조인간들이 갑자기 베어지며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마이토의 몸 이것저것도 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토는 이게 뭐지? 라며 요리치 쪽을 봤는데 요리치가 칼을 빼자 보이지 않는 참격들이 쏟아져 개조인간들을 베어버리고 있었던 거였죠. 마이토는 잠깐 그 기술은 분명 로맨스쿠나의 기술이라며 경악했고 요리치는 그 녀석의 기술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네 녀석들을 죽여버리기 위해서라면 나도 자존심을 버리겠어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스쿠나에게 몸의 주도권을 뺏겼을 때 의식만큼은 잠들지 않았는데 스쿠나가 쓰는 기술들을 자세히 살펴봤고 요리치는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스쿠나의 수식과 기술들을 그대로 보고 베낄 수 있었죠. 물론 스쿠나만큼의 위력은 나오지 않았지만 엄청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요리치 역시 무한의 참격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요리치는 그 자리에서 개조인간들을 전부 베어버렸고 마이토 역시 피할 틈도 없이 몸 곳곳이 베어지게 되었죠. 마이토는 이런 건 반칙이지 라고 하며 영역 전개를 시연하려고 했지만 이미 요리치 참격에 팔 부분이 전부 날아가 영역을 펼칠 수가 없었고 신체 기호를 통해 다른 쪽에 다시 팔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역시도 계속해서 베어져 버렸습니다. 마이토는 끈질기게 재생을 하며 도망을 가려고 했고 요리치는 이번엔 안 놓친다. 이번엔 스쿠나의 기술 팔을 써볼까? 라고 하며 팔을 시연했고 마이토는 온몸이 난도질 당하며 쓰러지게 되었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기어 도망치는 마이토에게 다가간 요리치는 해외호흡으로 그대로 온몸을 베어버렸고 마이토는 그렇게 재령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옥문강을 지키고 있던 겐자쿠는 옥문강이 고조에 대한 해석을 끝내자 그 옥문강을 들고 자리를 이동했는데 최대한 이 싸움에서 특급 주령들을 흡수해 자신의 힘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모든 특급 주령들이 이미 다 재령당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쩔 수 없이 아쉽지만 고조를 봉해하는 데에는 성공했으니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때 지원으로 온 교토고전의 학생들이 켄자쿠를 습격했고 켄자쿠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들을 발라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중 스쿠나의 협력자인 우라우메 역시 난입해 엄청난 얼음 공격들을 날려 지온으로 이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그 얼음들이 공중에서 전부 다 베어져 버렸고 우라우메는 스쿠나님? 이라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스쿠나가 아닌 요리치였고 우라우메는 요리치가 어떻게 스쿠나의 기술을 쓰는지 충격을 먹었죠. 그렇게 켄자쿠와 요리치가 서로 마주치게 되었고 요리치는 켄자쿠를 보자마자 머리 부분에 뇌에 술식이 새겨져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술식의 느낌은 자신이 이 세계로 오게 된 그 부적의 느낌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 자신을 이 세계로 불러온 게 저 켄자쿠의 짓이라는 걸 알았죠. 켄자쿠는 스쿠나의 그릇, 다른 세계에서 불러들인 인간은 스쿠나의 그릇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불러왔는데 스쿠나의 힘을 흡수할 정도의 인간이 와버린 건가? 라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요리치는 곧바로 켄자쿠를 향해 공격을 재개하려고 했지만 켄자쿠는 수많은 주령들을 끄집어내 주의를 돌린 후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게 되었죠. 요리치는 켄자쿠가 꺼낸 주령들을 재령하기 위해 헤어흡을 시전했는데 그 순간 그 주령들을 향해 어떤 공격이 쏟아졌고 넌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해? 라며 특급 술사 츠쿠모 유키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부야 사변이 끝나게 되었고 구슬계에서는 지금껏 고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요리치를 스쿠나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사형 집행을 공표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의 사형 집행인으로는 특급 술사인 오코츠 유타가 발탁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제닌 가문에서는 메구미를 차기 당주로 선발하겠다는 유언을 남긴 나오비토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 원래 당주가 되는 것에 유력했던 나오야는 메구미를 죽여버리기 위해 메구미 혹은 요리치를 잡기 시작했죠. 요리치는 시부야 사변 이후에 들끓게 된 주령들을 대체하고 있었는데 나오야는 그런 요리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메구미랑은 같이 있던 게 아니었냐며 메구미가 어디에 있는지 당장 말하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에게서 완벽한 적이가 느껴졌기에 메구미를 왜 찾는 거냐고 물었고 나오야는 그냥 죽여버리기 위함이라고 했죠. 요리치는 나오야의 몸을 보고선 확실히 저자의 실력으로는 메구미를 충분히 죽일 수 있는 이라는 걸 알고 그렇게 놔둘 순 없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나오야는 제닌가에서 초고속 이동이 가능한 술식을 가지고 있었고 스피드로는 그 누구에도 뒤지 않았기에 빠르게 요리치의 뒤로 다가가 기습을 하려고 했는데 요리치는 내비친 세계로 그 움직임을 전부 다 읽어버렸고 그대로 나오야의 팔을 베어버렸죠. 요리치는 팔 하나가 없으면 메구미를 죽일 수 없겠지? 라고 생각했고 나오야는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리치는 엄청난 주력이 느껴져 다른 쪽을 주시했는데 그곳에는 유타가 있었고 유타는 네가 요리치인가? 나는 이번에 너의 사형을 집행할 오코추타 라고 했죠. 나오야는 너는 끼지마 내가 이 녀석을 죽여버릴 테니까 이라고 했고 유타는 당신은 제닌가의 마키의 사촌인 것 같네요. 당신 이미 파란 쪽을 잃었는데 요리치를 이길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나오야는 그 말에 더욱 부들거렸고 유타는 내가 요리치를 죽인 후 당신의 팔을 반전술식으로 고쳐드리죠 라고 한 후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주력을 담은 뒤 요리치를 공격했고 요리치는 그 힘에 저 머리로 튕겨 나가버렸죠. 나오야는 유타의 주력량에 온몸이 저릿거렸고 저 자식 고조 사토루의 입긴 덕분에 운 좋게 특급이 된 건 줄 알았는데 엄청난 녀석이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유타는 그럼 요리치를 죽이고 올 테니 당신은 휘말리지 않게 팔이나 잘 간직하고 계세요 라고 한 뒤 요리치가 날아간 쪽으로 순식간에 뛰어갔죠. 요리치는 또다시 유타의 공격이 날아오자 헤어흡을 시전해 막았는데 유타와 칼을 맞부딪힐 때마다 온몸이 울릴 정도로 파워가 느껴져 꽤나 놀랐고 유타는 내가 힘이 센 타입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나는 타고난 힘은 약하지만 다 주력으로 메꾸고 있거든. 주력량으로 따지면 보조 선생님보다도 내가 더 많아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확실히 당신은 강하군요. 하지만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라고 했죠. 유타는 그래? 난 너를 꼭 죽여야 하는 임무를 받았거든. 한번 죽어줘야겠어 라고 하며 다시 주력을 담아 칼을 휘둘렀고 요리치 역시 헤어업을 시전해 유타에게 뛰어들며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유타는 강력한 주력으로 요리치를 몰아붙였는데 요리치 역시 헤어업으로 꽤나 예리하게 받아쳤고 둘의 칼부림은 거의 호각으로
주변을 조토화시켜버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요리치는 내비친 세계로 유타의 빈틈을 발견한 후 유타를 베어버렸지만 그 칼은 유타의 옆구리를 살짝 스쳐 지나갔고 유타는 이거 만만치 않은 후배가 생겨버렸네? 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요리치는 그에 충분히 이길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지금 우리 유타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주력을 가진 주령이 요리치 뒤에서 나타났고 요리치를 그대로 쳐날려버렸죠. 요리치는 낙법으로 땅에 부딪히는 걸 피한 뒤 저런 정도의 주령이 다가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니 위험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령은 유타의 옆으로 아무렇지 않게 다가갔고 유타는 리카 걱정하지마 이건 놀고 있는 거니까 이라고 했죠. 요리치는 저 리카라는 주령이 가진 주력이 유타가 가지고 있는 주력과 같다는 걸 보고는 확실히 저 남자는 너무 위험하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타는 리카와 함께 요리치를 압박했는데 요리치 역시 이대로 그냥 싸워서는 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스쿠나의 기술 해를 시연해 그들에게 날렸죠. 유타는 보이지 않는 철물들의 공격에 아 이거 위험하잖아 라고 하며 본능적으로 회피를 했고 요리치의 해는 계속해서 유타를 추적해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유타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라며 리카를 완전히 현전시킨 뒤 리카와 연결된 반지를 사용해 요리치가 쓰고 있는 스쿠나의 수식을 모방해 날렸고 양쪽에서 보이지 않는 참력들이 부딪히며 엄청난 폭풍을 일으켰죠. 그렇게 요리치와 유타가 결판이 나지 않고 있자 유타는 요리치에게 빠르게 다가간 뒤 이봐 이제 그만하자. 내 계획은 너의 심장을 멈추게 한 뒤 나와야하게 보여줘. 주석의 상층부가 너의 죽음을 믿게 하고 반전 수식으로 널 되살릴 생각이었어. 나는 너의 편이야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굳이 그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고 유타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른 사형 집행관을 보낼 테니까 하지만 너의 실력을 보아하니 다른 집행관이 온다고 해도 다 이길 것 같긴 하네 라고 했죠. 유타는 그러면서 잠깐 여기서 기다려봐 라고 말한 뒤 빠르게 다시 나오야가 있는 쪽으로 가 잘린 팔을 반전수식으로 고쳐주며 내가 요리치를 죽였으니 상부에 보고를 해주라고 했고 나오야는 요리치 시체는 보진 않았지만 저 멀리에서 엄청난 주력의 충돌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기에 유타의 말을 충분히 믿을 법했습니다. 그 뒤 유타는 요리치와 함께 보조를 구하기 위해 마음이 맞는 동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여 방법을 찾던 중 고조의 봉인을 풀기 위해서는 천사라고 불리우는 자의 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리고 그 천사를 찾기 위해서는 켄자쿠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저지른 조율사들의 데스게임 사멸회오에 참가해야 했습니다. 그 사멸회오에는 수백 년 전에 강자라고 불리웠던 술사들이 켄자쿠에 의해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천사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주술고전 팀은 본격적으로 사멸회의에 참가해 룰을 따르면서 플레이어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새롭게 만나게 된 주술고전 3학년 하카리 킨지 역시 특급의 버금갈 만한 실력으로 활약을 했고 제니 마키는 시부야 사변 이후 제니인가에서 처형을 당한 위기에 빠졌었는데 그때 동생 마이의 죽음으로 처녀 주박을 각성해 포우지와 버금갈 만한 실력이 되었고 요리치 역시 스쿠나의 기술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며 포인트를 모았습니다. 그런 중 드디어 술식 해제의 술식을 가지고 있는 천사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천사는 쿠루스 히나라는 여자의 몸에서 공생하고 있는 상태 타천이라는 플레이어를 죽여준다면 자신이 옥몽의 봉인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그 타천은 바로 요메스쿠나를 뜻하는 것이었고 타천을 죽인다는 것은 요리치를 죽여야 하는 상황인 것이었습니다. 요리치 역시 그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이 죽는다고 해서 자신 안에 있는 스쿠나가 죽는다고 보장할 수 없기에 자살을 선택할 수가 없는 상황. 좀 더 머리를 굴려 타천이라는 플레이어를 알고 있는데 그를 죽일 수 있는 건 현대 최강의 술사라고 불리우는 고조 사토루뿐. 먼저 그의 봉인을 풀어주면 반드시 그 타천을 죽이겠다고 했죠. 메구미 역시 그것을 간절하게 부탁했고 다행히 쿠로스 히나는 어린 시절 어린 메구미에게 목숨을 구원받은 후 메구미를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에게 강욱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편 텐겐의 홍성궁으로 침입을 하게 된 켄자쿠는 게이토의 기억 속에 있는 홍성궁의 위치를 알았기에 들어올 수 있었고 텐겐을 붙잡아 인류와 동화시켜버리려고 했죠. 그때 켄자쿠의 앞을 막은 것은 바로 특급술사 츠쿠모 유키. 켄자쿠는 나를 상대로 텐겐을 지켜낼 수 있을 것 같냐며 유키와 싸우기 시작했고 켄자쿠는 여러가지 기술로 점점 유키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리카가 튀어나와 켄자쿠를 쳐 날려버렸고 유타가 오랜만이에요 게토소그로씨. 아니 이제는 그 이름이 아닌 켄자쿠라고 불러야 하나요? 라고 했죠. 켄자쿠는 네가 어째서 이곳에? 라며 당황했고 유타는 유키씨에게서 예전에 당신에게 있었던 일을 들었을 때 분명 텐게님이 있는 이곳에 진입해올 거라는 예상을 했었어요
원래는 유키씨가 혼자 경호를 하고 나는 사멸회의에 참가하려고 했지만 요리치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굳이 나까지 참전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이렇게 함께 이곳을 지키게 된 것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킨자쿠는 그렇게 두 명의 특급 술사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 특히나 유타 같은 경우는 일전의 게토스로와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했던 만큼 게토의 술식을 전반으로 사용하고 있는 켄자쿠에겐 상성이 좋지 않았죠. 거기에다가 시부야 사변 때의 조고나 마이토조차 흡수를 하지 못한 상황, 켄자쿠는 이곳에서 크게 싸웠다가는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은 이만 퇴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켄자쿠는 도망가며 자신의 계획은 완벽했는데 하나 예상치 못한 게 바로 스쿠나의 그릇. 이 정도까지 빠르게 성장하며 특급 수준의 전투를 가지게 된 것은 계산하지 못했죠. 그 뒤 츠쿠모 유키가 찾은 옥문강의 뒷문에 주술고전의 학생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고 천사는 자신의 수식을 사용해 고조 사토루의 봉인을 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조는 그들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켄자쿠는 고조의 봉인이 혹시라도 풀려날 것을 대비해 바닷속 8000m 지점에 옥문강을 넣어놓은 뒤 그것을 감시하는 주령들까지 준비해놓은 상태, 고조가 풀려난다고 해도 수압에 의해 죽거나 질식해서 죽거나 하게끔 장치를 해놓았죠. 그런데 켄자쿠는 갑자기 헛웃음을 짓기 시작했고 자신의 눈앞에 어느새 고조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켄자쿠는 도대체 어떻게 된 녀석이 벌써 여기까지 왔냐며 당황했고 고조는 그동안 잘 지냈냐며 여유롭게 켄자쿠에게 다가갔죠. 그때 우라우메가 고조를 향해 얼음 술식을 사용했는데 그대로 고조는 넌 뭐냐? 라고 하며 빠르게 피한 뒤 우라우메의 복부를 그대로 걷어차 날려버렸습니다. 3일회에 참가한 여러 강력한 조율사들은 고조의 주력에 이끌려 모두 그쪽으로 몰려오게 되었고 과연 현대 최강의 술사의 실력은 어떤지 보자며 고조에게 덤벼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고조는 역시나 여유롭게 그 술사들을 하나둘씩 발라버렸고 고조는 처음 보는 것들이 아주 많아. 이 녀석 보아하니 오늘 같은 날을 꽤나 오래 준비했던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켄자쿠는 조금만 더 있으면 생계는 인류와 동화시킬 수 있었는데 또다시 유한을 가진 술사에게 맡기는 건가? 라는 생각에 분노했고 일단 다른 술사들이 고조를 상대하고 있을 때 자신의 도망에 가서 새로운 계획을 짜야겠다는 판단을 했죠. 하지만 켄자쿠의 테러에는 어느새 고조의 주력을 느끼고 달려온 요리치, 유타가 있었고 그 뒤로도 주술고전의 관계자들이 접근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켄자쿠는 최악의 상황인가? 라며 틈을 노려 도망가려 했지만 유타와 요리치가 참격으로 튕겨내버렸고 그 순간 고조가 켄자쿠의 이로 날아와 엄청난 파워의 발차기로 내려꽂아 버렸죠. 고조는 오랜만이네. 안 본 사이에 더 강해진 건가? 너희들이 어떻게든 해줄 줄 알았다. 역시 내 제자들이야. 하하하 라고 했고 유타와 요리치, 메구미는 변함없이 가벼운 모습으로 웃고 있는 고조를 보며 안심을 했습니다. 고조는 지금부터 내가 이 자식을 패버릴 건데 구경할 사람? 이라고 물었고 유타는 선생님 옥문강에서 풀려난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묻자 고조는 물론 누굴 걱정하는 거냐? 난 고조 사토루다 라고 말했죠. 켄자쿠는 건막 떨지 마라 라고 하며 주령조소를 시연해 고조를 공격했고 고조는 아우를 시연해 그대로 그 주령들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네가 게토의 술식을 쓰는 거 보니까 더 열이 받네? 라고 정색했고 켄자쿠는 그럼 이거 어떠냐? 라고 하며 주령을 하나로 모아 엄청난 에너지로 날리는 극본 소용돌이를 시연해 고조에게 날렸죠. 고조는 무라사키를 시연해 그대로 켄자쿠의 극본과 부딪히게 했고 엄청난 폭발이 켄자쿠를 뒤엎어 온몸을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켄자쿠는 파괴된 자신의 몸을 순식간에 반전수식으로 회복시켰고 고조는 게토는 반전수식을 쓰지 못했는데 너는 쓰나 보네? 라고 하며 흥미로워한 뒤 빠르게 켄자쿠에 접근해 근접전으로 좁히기 시작했고 켄자쿠는 엄청나게 얻어맞은 뒤 저 멀리로 튕겨 날아갔죠. 켄자쿠는 젠장 고조는 확실히 1대1로 상대하는 거 어렵다. 이렇게 된 이상 스쿠나를 깨워서 전황을 뒤집는 수밖에 없나? 라고 하며 빠르게 요리치 쪽으로 방향을 틀어 공격을 했고 요리치는 그대로 해를 시전해 보이지 않는 참격으로 켄자쿠의 기술들을 전부 배워버렸습니다. 고조는 요리치 녀석 스쿠나의 기술을 터득해버린 거야? 역시 천재는 천재구만 이라며 흥미로워했고 자신은 켄자쿠에게 꽤나 분풀이를 했으니 한번 잘하는 미래에게 맡겨보도록 할까? 라는 생각을 했죠. 켄자쿠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영역전개를 시전하려고 손을 모으려고 했는데 요리치는 그걸 내비친 세계로 읽고 스쿠나의 기술 팔을 시연해 그대로 켄자쿠의 팔을 난도질해 영역전개를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요리치는 켄자쿠에게 뛰어들어 헤어업을 시연해 근거리 공격을 퍼붓었고
이 시나리오 7부가 끝이 나게 되죠. 요리치의 공격의 베인 켄자쿠는 이 정도의 베인의 상처쯤은 반전 수식으로 재생하면 된다 라고 하며 재생을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켄자쿠는 도대체 네 녀석은 뭐냐 라고 물었고, 요리치는 나를 이 세계로 불러온 것이 바로 네 녀석 아닌가?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했습니다. 켄자쿠는 내가 그런 걸 알려줄 것 같으냐? 내 녀석은 영원히 이곳에서 스쿠나의 그릇으로 있다가 언젠가 폭주해서 죽게 될 거다 라고 했죠. 요리치는 그래?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군. 대신 너의 야망은 여기서 깨부숴주겠다 라고 하며 해협을 시연해 공개했고, 켄자쿠는 주력으로 온몸을 강화시키며 방어를 했습니다. 요리치는 그에 다시 스쿠나의 기술 발을 시연해 켄자쿠를 난도질하기 시작했는데, 켄자쿠는 온갖 주력들을 소환해 그 공격들을 대신 막았고, 빠르게 요리치에게 다가가 역시 그 큰 기술을 쓰고 난 뒤에는 허점이 생기구나 애송이 자식이라고 하며 요리치의 복부를 주력으로 강한 주먹으로 꿰뚫어버렸습니다. 요리치는 드디어 머리를 감싸고 있는 주력이 옅어졌구나 라고 했고, 순간 켄자쿠는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죠. 요리치는 일부러 켄자쿠와 자신을 공격하게 해 빈틈을 만들었던 것, 그대로 켄자쿠의 뇌를 해협으로 베어버렸고, 켄자쿠의 뇌는 그대로 불타버리며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타가 다가와 반전수식으로 요리치의 상처 부분을 치료하려고 했는데, 요리치의 몸은 갑자기 스스로 반전수식으로 재생을 하게 되었고, 유타는 순간 섬뜩한 느낌에 빠르게 뒤로 물러났죠. 고조는 묘의 스쿠나인가? 이렇게 보는 건 처음이지? 라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방금 전 켄자쿠는 요리이치에게 마지막으로 날린 공격에 스쿠나의 손가락을 요리이치에게 넣었고, 순간적으로 스쿠나가 요리이치의 몸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 상황. 지금 요리이치 몸속에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은 16개로 다시 요리이치에게 주도권을 뺏기기 전에 여기 있는 모든 녀석들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고조는 곧바로 아카를 시전해 스쿠나를 날려버렸고, 스쿠나는 땅에 착지한 후 다친 부분을 반전수식으로 재생을 했고, 보이지 않는 참격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참격들은 고조의 무한에 막히게 되었고, 스쿠나는 저 무한 수식을 깨뜨리지 않는 한 고조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의 스쿠나는 영역전개 공마어주자를 시연했고, 고조 역시 영역전개 무리한 공처를 시연해 영역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영역의 힘도 미세하기나마 고조가 우세했고, 스쿠나는 슥 메구미 쪽을 보며 저 녀석의 몸을 강탈할 수 있었다면 마을알 통해 고조를 공략할 수 있었을 텐데 라며 부들거렸죠. 고조는 어이 저주의 왕이라고 불렸던 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직 손가락이 부족해서 그래? 라며 까불었고, 스쿠나는 고조가 여유를 부리고 있는 틈에 빠르게 메구미의 몸으로 갈아탄다면 분명 승산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메구미 쪽으로 한 걸음에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타와 리카가 함께 공격을 날려 스쿠나를 공격했고, 유타는 메구미를 노리고 있는 건가? 마음대로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며 막아섰죠. 스쿠나는 유타 역시 쉽게 뚫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란 것을 알았고, 자신의 힘이 완전하기만 하다면 이런 자식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 죽여버렸을 거라며 더욱 부들거렸습니다. 그 순간 고조가 다시 영역전개 무량공처를 시전해 유타와 스쿠나를 함께 가둬버렸고, 고조는 유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유타는 무량공처의 빌중효과에 당하지 않을 수 있었죠. 스쿠나는 다시 시작된 영역의 싸움 때문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때 유타가 어떤 상자 모양의 주물을 스쿠나의 앞에 던져놨습니다. 스쿠나는 저건 특급 주물인가? 라고 경계했는데, 유타는 이것은 감원강, 옥문강과 더불어 상대를 봉인할 수 있는 압도적인 주물이야. 단지 몸과 혼을 함께 가두는 옥문강과는 다르게 상대의 영혼만 가둬버릴 수 있는 주물이지, 발동 조건은 대상이 30초 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이라고 했죠. 스쿠나는 영역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 이대로는 감원강에 갇히될 거라는 생각에 몸을 움직였는데, 그 순간 스쿠나의 힘에 균형이 깨져 고조의 무량공처가 스쿠나를 집어삼키게 되었고, 스쿠나는 머릿속에 엄청난 정보량이 들어와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초의 시간이 지나고 스쿠나의 영혼은 주력과 함께 그대로 감원강에 흡수되게 되었고, 스쿠나의 몸은 요리치로 돌아오게 되었죠. 요리치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고, 유타는 자신이 지금껏 출장에 가서 여러 싸움에 참가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 주문을 찾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고조는 요리치가 스쿠나의 그릇이 되자 스쿠나를 온전히 다시 봉인할 수 있도록 유타에게 감원강을 찾으라는 임무를 내렸었죠. 그렇게 요리치의 몸속에 있는 스쿠나는 깨끗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요리치는 스쿠나의 손가락은 20개, 아직 완전히 봉인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걱정했지만, 고조는 스쿠나의 손가락 4개 정도는 내가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멸해고가 끝나고 켄자쿠의 계획이 무너지자 차츰차츰 주령들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한편 특급술사 츠쿠모 유키는 켄자코의 아지트를 찾아내 그의 비밀방을 파헤치게 되었고 그 지하에 결계술로 만들어져 있는 부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무래도 요리치가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아챈 유키는 요리치에게 정보를 알려줬고 고조는 요리치에게 정말로 원래 세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냐고 물었죠. 요리치는 아무래도 저를 기다리고 있을 유타가 있기에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했고 그동안 이것저것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고조는 쿨하게 그래 잘 가라. 너 정도의 실력이면 원래 세계 가서도 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다 라고 했고 요리치는 저희 세계는 평화로워서 싸울 일 없을 거예요 라고 했죠. 그렇게 요리치는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고 우타와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우타는 요리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요리치는 혹시 아들이 태어나면 사토루라고 지을까 한다며 미소를 지었죠. 그 뒤 우타의 출산일이 다가오자 요리치는 산파를 부르기 위해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가보니 우타는 무언가에 습격당해 죽어있었고 요리치는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 뒤 기살대 검사가 찾아와 온이라는 존재가 한 짓인 것 같다면서 이 세상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온이가 존재한다고 했고 요리치는 그 온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기 위해 칼을 다시 들게 되었죠. 그렇게 요리치는 자신의 호흡의 검수를 기할대에 알려주게 되었고 기할대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요리치는 태초의 온인 무잔을 만나게 되었는데 요리치는 그를 보자마자 그가 태초의 온이라는 걸 알았고 그대로 칼을 빼들었죠. 무잔은 걸리적거리지 말고 죽어라 라고 하며 수많은 촉수를 끄집어내 공격을 했는데 요리치는 아직 잊지 않고 있던 스쿠나의 기술 헤르시안에 무잔의 온몸을 베어버렸습니다. 무잔은 보이지 않는 참격에 충격을 먹었고 목까지 베어져 버렸다는 것에 이 남자는 자신이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수천 개의 우편으로 쪼개져 반스런을 했죠. 그의 요리치는 수쿠나가 썼던 기술 파르시안에 그 자리에서 모든 우편들을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무자는 그대로 소멸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꽤나 장편으로 진행된 첫 번째 주술회전의 가상 시나리오였는데요. 아무래도 주술회전의 세계관 자체가 강한 캐릭터들이 많은 만큼 이곳에 불러오는 캐릭터 역시 그에 맞춰 버프를 시킨 게 맞다고 봅니다. 영상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원작의 고정을 철저히 따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항상 댓글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캐릭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아는 원작의 지식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서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가상 시나리오는 주인공을 다른 캐릭터를 활용해 만드는 거라 그 캐릭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당연히 버프나 너프를 받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그 주인공 위주로 이루어지는 서사니까요. 이게 다른 만화의 캐릭터를 데려왔다고 해도 그 캐릭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만 쓸 수 있게 하면 그게 진행이 매끄럽게 안 되니까 여러가지 설정을 비틀어서 주인공이 전개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원작 고증만 따져버린다면 강력한 세계관에 있는 드래곤볼의 502 곳에 와도 드래곤볼에는 주령이나 주력에 대한 설정이 없으니까 502의 눈에는 주령들이 안 보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무슨 재미겠어요? 어떤 만화든 주인공 서사라는 게 있듯이 이 시나리오도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흘러가게끔 되며 이번 편처럼 주술회전의 주인공이 된 요리치는 귀칼의 요리치가 아닌 주술회전 주인공 요리치가 되는 겁니다. 귀칼 세계관에만 있는 요리치라면 당연히 고조나 유타 같은 캐릭터를 못 이기겠지만 이 시나리오에 있는 요리치는 그 요리치가 아니에요. 주술회전 주인공이 된 요리치니까 어떤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주술회전의 팬심으로 다른 캐릭터가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보다 강해지는 게 열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원작이 아니고 종타쿠 세계관의 가상 시나리오예요. 언제든 그 주인공이 바뀔 수도 있기에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맨날 같은 결말만 일어나야 한다면 원작을 보지 가상 시나리오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시나리오 제작만 수백 편을 만들었는데 항상 다른 캐릭터를 불러올 때마다 꼭 설정 오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저도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마치 만화 캐릭터를 가지고 만든 격투 대전 게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손오공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사람과 탄지로를 플레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쩌다가 탄지로가 이겼어. 그럼 그 게임이 원작 고증을 잘못했네. 탄지로가 어떻게 손오공을 이겼음? 탄지로가 아무리 공격해도 손오공 HP는 안 달게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님? 이렇게 말하는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타쿠 컨텐츠는 어떤 캐릭이든 불러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요점이기에 그냥 이번 이야기에서는 이런 전개가 나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보다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귀멸의 칼날 세계관만 하다가 다른 만화의 세계관에서 노니까 또 이건 나름대로 재밌었고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 할 만한 게 많겠다 라고 생각이 되었던 에피소드였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말 사요나라. 사요나라.